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 자라면 더 큰 사회 폭력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연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중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게임 중독부터 술, 담배,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등 많죠.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몸도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중독에 걸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이 인생의 전부이고 매일 술만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들겠죠. 그럼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내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끊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쿨하게 인정하시고 라디오 서천 1919 들으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천 1919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센터 오셨는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떴다 의소대 라디오 방송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네. 혹시 여기 서천에서 오신 거죠? 네. 혹시 라디오 서천 1919는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도 방송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 정수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잖아요. 아, 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음악 혹시 있으시면 어떤... 우연찮게 저희 아들이 듣는 음악이 있었는데 엑소의 중독이더라고요. 아, 그 네. 노래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엑소의 중독.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어머님은 화이팅 마무리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헐렁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한 그 안에 취해 네, 3월 18일 17일이죠. 오늘이 3월 17일 라디오 서천 1919 인사드리는 정소환입니다. 첫 곡으로 엑소의 중독 듣고 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묘하게 일치가 됐는지 오프닝과 네, 앞서 이제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한 가지쯤 뭔가 중독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가까운 뭔가 끊을 수 없는 어떤 나쁜 습관 같은 거, 버릇 같은 거 아마 한 가지쯤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좀 걸린 것 같아요. 꼭 저는 매일 1분 1초 1시도 놓지 않는 이런 건 아닌데 자기 직전에 오늘은 일찍 자야지 이래놓고 한 밤 10시 이렇게 침대에 누워요. 그래놓고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면은 12시, 1시, 2시가 돼서 늦게 자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아침에. 그래서 좀 피곤하니까 커피 좀 마셔야겠다 이러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근데 마시고 오후 되면 점심 먹으면 또 나른해요. 그러면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당이 떨어지면서 커피가 또 그리워집니다. 또 마셔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중독까지도 오게 되는 것 같고 스마트폰 중독. 다시 밤에 되면 또 그 커피빨로 잠이 안 와요. 그럼 누워서 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또 늦게 자고 이런 악순환이 좀 잘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술이라던가 뭐 담배라던가 마음속으로 항상 끊어야지 하는데 되지 않는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내 생활 패턴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중독들이 한 가지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그걸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뭐 다들 이렇게 술 마시는데 뭐 힘들면 마시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적당한 거지 뭐 이러면서 드시죠. 그게 내 인생의 낙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했던 게 내 현실을 좀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다른 어떤 거를 뭐 담배에 중독됐다 그럼 담배를 필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죠. 뭐 만약에 어떤 중독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요거를 또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럼 나는 담배 이제 끊을 건데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죠? 이런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라디오 서천 1919 들으세요. 네. 굉장히 오글거리네요. 오징어가 될 것 같은데 라디오 서천 1919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시간에 건전하게 1919 청취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사회적 경제도 좀 알아보고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일자리 정보도 얻고 또 서천군에 돌아가는 지역 정보 소식도 알고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들 이런 것도 알아간다면 참 재미지지 않을까. 그럼 이쯤에서 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럼 도대체 이거 라디오 서천 1919로 어떻게든지 어떻게 참여를 하라는 거지?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참여 방법 한번 들어볼까요?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소개 좀 할게요. 총 3부까지 있고요. 12시까지 라디오 진행이 되죠. 1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오사맛 두 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서천군청의 홍보과 미녀 아나운서죠.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나와주셔서 오늘 서천군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줄임말 오사맛인데요. 지난주 임승미 씨 대신에 이번 주에는 오정곤 씨께서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주실 겁니다. 다음 2부는요. 서천 속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인터뷰가 아니라 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나와서 또 새로운 소식을 아마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일자리 네트워크에서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박성규 일자리 팀장님과 전화 연결 인터뷰 통해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마지막 3부는요.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칭 문화 칼럼니스트 겸희 씨가 이번 주에는 주제를 널 기다리며 라는 영화 이야기 소개해 주시고 또 사연도 받으셨대요. 사연 소개도 함께 이루어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시. Baby, can't you see I'm calling? A guy like you should wear a warning. It's dangerous. I'm falling.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지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 홍보과의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정보 전달해 주실 건데요. 바로 제 옆에 있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서천군청 아나운서 김희주입니다. 지난 방송을 이제 생방송으로 해서 다시 듣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봤거든요. 혹시 김희주 아나운서는 들어보셨어요? 올라오자마자 냉큼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번 주에 역시 긴장한 게 역력하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인 만큼 여유를 좀 찾고 서천군 소식 알차게 전달해드려야겠어요. 지금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긴장이 네. 풀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소식을 갖고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군의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유치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네. 플랜카드를 통해서 전접했거든요. 그게- 온 사방에 이제 대학이 유치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기뻐서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 맞죠? 네. 역시 이제 대부분의 국민분들도 좋아하셨던 소식이었는데 이 폴리텍 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과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뭐 손을 잡았다고 하면 뭔가 뭐 협약이라던가 뭐 협력 체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네, 이루어졌을까요? 지난 16일 어제 협약 체결식을 가졌는데요. 네. 네,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네. 저한테 물어보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협약의 주요 내용이요. 한국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건립 시의 입시 프로그램 발굴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입생 확보,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해양수산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해양수산 캠퍼스 건립이다 보니 이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보령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령시에 있는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공이라던가 배우는 과목들 분야가 이제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대학 들어오기 전에 신입생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 뭐 입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협약을 체결하게 될 그 대상인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또 어떤 고등학교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이제 또 소아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충남 보령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전문 해양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 전문 고등학교로 해양 관련 4개 학과가 개설돼 있고 네. 2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학생이 많은 학교네요. 네, 그렇네요. 4개 과, 해양과 관련해서 4개의 과가 개설돼 있고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군요. 네. 보령이면은 소천에서 한 1시간이면 되나? 그 정도면 되죠. 넉넉히 1시간이면 되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기관이 함께 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네. 아무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이제 상생 효과가 발생돼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 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에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우리 군에 있는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장안국가생태산단 등에서 좋은 또 멋진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진로를 정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네, 너무 멋져요. 네. 제가 이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한탄스럽거든요. 아유, 왜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교도 자신이 원하는 해양 관련 그리고 대학도 폴리텍 대학으로 입학하고 또 서천에 있는 많은 이런 기관에 또 나중에 취업을 해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이 개교는 언제쯤 하나요? 네,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는 2020년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2년제로 학사과정 3개 학과, 해양바이오공학과, 해양안전산업과, 해양수산식품과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개교해서 학생들이 청년이 진짜 없어요, 서천에. 그 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협약 체결권 다음 주 서천 속으로 시간에 요 담당 투자유치과 팀장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또 그때 자세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소아 씨. 네? 옵니다. 다가왔습니다. 서천군. 저 선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뭐가 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서천에 주꾸미 유명하다는 거를 이미 들었었는데요. 네. 네, 서천군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요? 네. 진짜? 다음 주 토요일 3월 26일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음식은 역시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럼요. 봄에 주꾸미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봄에 쭈꾸미를 먹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중국산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번에 드셔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쭈꾸미가 요즘에 잘 안 잡혀서 거의 다 네.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서천에서 직접 잡은 그 싱싱한 쭈꾸미 맛은 어떨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벌써 3월 26일이 코앞에 다가가군요. 네, 왜 이렇게 꼭 시간이 빠른지.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이번에 홍보 촬영차 쭈꾸미 배를 타고 직접 어획 과정을 또 봤어요. 배를 타셨어요? 네, 또 배를 타봤습니다. 배가 작은 배였겠죠? 통통배? 네, 통통배. 쭈꾸미 배는 그렇게 크지 네. 않더라고요. 네, 힘들지 열심히 또 않으셨나? 힘 사실 들었는데 네. 쭈꾸미 저 큰 거 이렇게 큰 건 처음 봤거든요. 낙지만 해요. 그래요? 네. 쭈꾸미가 원래 작지 않아요? 작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서천의 쭈꾸미는 역시 큽니다. 그리고 힘도 역시 세고 크다. 알도 꽉 차 있고 또 또 잡았으니 또 먹어봤잖아요.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배멀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또 쭈꾸미 맛을 그렇죠. 보고 좀 힘이 좀 나셨겠어요. 정신 없었는데 또 맛보니까 또 기운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그 서천에 봄에 쭈꾸미를 못 드신 분들은 꼭 요 축제 기간 동안에 와서 쭈꾸미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쭈꾸미랑 동백꽃 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동백꽃도 뭐 요때 많이 피나 봐요. 네, 서천은 쭈꾸미만 하는 게 아니라 동백꽃도 함께 축제를 여는데요. 네. 동백꽃도 이번에 또 보고 왔죠. 어때요? 동백꽃 아주 예쁘게 만개를 했더라고요. 빨갛고 아주 예쁘게. 네,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노을 지는 요때 네. 함께 이렇게 빨간 꽃과 함께 또 찍으면 굉장히 연예인 뺨치는 화보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주 멋있더라고요. 제가 또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좀 이따 만족스럽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그렇죠. 빨간 꽃과 함께.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동백꽃이 있는 곳이 마량리 동백나무 숲이거든요. 네. 이곳이 일몰이 그렇게 멋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알기로 요거 보려고 일출 일몰이 다 예쁘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새해에도 그 해돋이 보러도 많이 간다고 제가 알고 네, 이 있거든요. 부근이죠. 네, 마량리 부근인데. 그 마량 보고구나. 네, 거기이고 이제 거기 부근에 있는 동백나무 숲이에요. 여기가 천연기념물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사진 작가분들도 역시 알고 많이 찾는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3월 26일 토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마량포구 일원에서 쭈꾸미 동백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날이 점점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요 쭈꾸미도 드시고 또 일몰 같이 감상하시고 또 동백꽃 사진까지 찍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두 가지 소식을 이제 매주 들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특별한 소식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센터 소식이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미디어 센터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만큼 센스 있게 센터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찾아가는 영화관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요? 그게 뭐지? 너무 모른 척 하시네. 나 어떡해. 저희 너무 연기 발연기 하는 것 같아요. 다 티났어요. 찾아가는 영화관. 네. 제가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천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멀티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나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 이제 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또 찾아간 영화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알아봐 주셨다고 정말 센스 있게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살짝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서천군에 기불포 극장이 생겨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실 텐데요. 네. 하지만 여러 경우에 따라 장항읍에 있는 센터까지 오시는데 불편한 국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다 못 오시죠. 뭐 여기는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네. 어르신들도 오기 힘들죠. 맞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거동하기 불편하시다 보니까 극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도 오시기 힘드실 텐데요. 네. 그래서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도 앞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2부 서천 속으로 해서 제가 직접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진짜 뭔가 기쁜 소식들만 알려주셨는데 여기까지인가요? 그럼? 노래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노래 소개요? 노래 신청. 그렇죠. 매주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이제 노래도 함께 갖고 오시는데 어떤 노래 이번엔 듣고 싶으세요? 네, 이번에 이제 봄을 맞아서 네. 지금 이렇게 꽃도 계속 피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알려드렸듯이 동백나무 숲에 동백꽃도 만개하고 제가 근무하는 서천군청 청사에도 홍매화가 예쁘게 폈더라고요. 홍매화요? 네. 홍매화가 뭐죠? 매화인데 빨강색이라고 해서 홍매화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실제로는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아마 사진 찍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천군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저도 참 느끼는데요. 설레는 만큼 그 느낌을 살려서 신청곡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노래?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입니다. 틀어주실 거죠? 그럼요. 보랏빛 향기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순수하고 설레고 봄이 진짜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노래죠. 그러면 이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전에 역시 아쉽지만 오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김희주 아나운서가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 3월 24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였습니다. 신청곡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띄워드리면서 저는 1부 첫 번째 코너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오사맛. 코너 주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에는 2012년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된 후 전국적으로 9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이윤과 경쟁보다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도움으로 일을 합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 4대 통신사인 미국의 AP통신, 오렌지의 대명사 선키스트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동하는데요. 복지, 육아 등의 사회서비스,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학생 창업, 소상공인,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정의는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의 개념 좀 이해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전지훈 연구원께서 도와주셨으며 지금까지 오정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 속으로 시간입니다. 원래는 앞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지난 소식 중 하나를 이제 선정해서 그 담당자, 관계자와의 전화 연결 인터뷰를 하는 코너인데요. 그래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협약 체결하는 건에 관련해서 담당자분과 전화 연결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 다음 주 목요일에 꼭 해주시겠다고 하셔서요. 다음 주에 전화 연결 인터뷰가 갈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또 아까 특별한 소식이라고 했던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라디오 서천 1919 진행도 하지만 또 실제로 찾아간 영화관 서비스 사업도 센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을 얘기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이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말은요. 그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센터의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오기 힘든 서천 군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야외 상영 장비를 들고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2015년에 시범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주로 읍면리 해당되는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서천군에는 6만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30% 가까이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마을회관에서 상영을 하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틀다 보니 써니를 많이 들었어요. 써니. 그리고 2014년 겨울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는 국제시장이 있었죠. 두 영화를 좀 주로 많이 상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화양리에 있는 한 마을회관에 찾아갔는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영화 상영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제가 인터뷰 겸. 어르신 영화 이렇게 1년에 한 번쯤 보실 기회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보는 거 말고는 볼 일이 없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1년에 한 편도 사실 극장 가서 보기 힘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극장이 있다는 거는 아시는데 가기까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뭐 서울 경기권만 해도 사실 교통편이 이렇게 수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극장에 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으신데 여기 서천만 해도 차가 없으면 사실 이동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와서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2시간 정도 영화를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그냥 시범 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2016년 계속 확대해서 정말 많은 서천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부터는 저희가 확대 시행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운영 방침이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여간에서 뭐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 공식 번호가 있죠. 문화사업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 건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조건 찾아가겠습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041-956-7936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56-7936 이 번호로 주시고 문화사업팀의 정소안 그쵸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신청 접수 받아서 가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거는요. 이 찾아가는 영화를 서비스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공의 목적을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목적이라면 저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네. 정말 비영리 단체 혹은 뭐 영화 감상 동호회 정도 그쵸 민간 단체이거나 기관이거나 학교 혹은 진짜 내가 영화를 보기 어려운 그런 마을회관 같이 단체 주민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선거를 나가겠다라던가 어떤 그런 이익이나 영리 목적이 수반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접수 받지 않으니 요즘 유의하셔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저희 영화 상영 사업이 이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또 센터에 오시면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군산이라던가 보령이라던가 인근 지역의 영화관 가시면 대부분 대중영화 중심으로 스케줄이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 말고 좀 다양한 다른 영화들은 없을까라는 의문을 아마 한 가지쯤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다양성 영화, 독립영화도 3층 작은 영화관에서 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상영회가 되겠죠. 찾아오는 영화관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나는 개봉작 보고 싶어 하시면 기벌포 극장으로 오셔서 1관, 2관, 95석, 59석 마련돼 있으니까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영화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천 속으로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일자리 네트워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 일자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올게요.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텅 빈 회색 빛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왔죠. 태연의 레인이요? 네. 아, 사실 전화 연결이 바로 됐어야 됐는데 팀장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잠깐 짧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이죠.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바로 일자리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아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제가 봐요. 상담 전화 받느냐고 통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대중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왔어요. 저번에 10월 10일 날, 네. 첫방을 했었잖아요. 네네. 아주 흥도가 상당히 좋던데요. 어디선가 듣고 계시던가요? 어디선가? 내가 방송에서 어디선가 듣고 모르겠는데. 계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뭐 어떤 이게, 우리가 같이, 제 일이고, 네.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관심보다도, 네. 이건 뭐 해야 될 일이니까 알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충남도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주로 지역 주민들보다 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또 국민들이 관심도가 높고 그래야지만 서로 좋을 텐데요. 아니 뭐 기관에서 이렇게 또 많이 홍보를 해두시면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라디오 서천 1919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으실까. 그러게요. 그나저나 제가 충남도에서 알게 됐다는 거는 좀 또 새로운 이야기네요. 굉장히 부담이 좀 되는데 갑자기 굉장히 편하게 방송했는데. 네. 그렇군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제 MC인 줄 알았어요, 지금 팀장님.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물어보시는군요. 저는 잘 지냈죠. 팀장님은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었죠. 또 이번 주에 또 좋은 정보들을 좀 들고 오셨으면 하는데, 한 주간. 오늘은 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 들리시나요? 예, 좀 끊기거든요. 좀 끊기나요? 들리긴 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가지 정보 갖고 오셨나요? 예, 두 개인데요. 그러면 일자리 정보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어디서 누굴 뽑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요. 네. 국립생물자원관 내에 기념품점이 있어요. 네. 상품 진열 및 판매원 1명을 채용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념품점에 상품 진열 및 판매원 1명 채용한다는 소식인데 혹시 뭐 학력이라던가 뭐 나이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네. 나이는 좀 젊은 층을 채용하네요. 25세 미만, 20세에서 25세 미만 채용합니다. 안타깝네요. 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린 친구들 찾고 있군요.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 6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나이는 이제 20살에서 25세 사이의 연령대를 찾고 있는데 또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여기는 시급으로 6,200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6,030원입니다. 6,030원. 네. 최저시급을 준해서 이 시급이 지금 정해져 있군요. 여기는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일자리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로요. 네. 서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 채용합니다. 서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 채용한다고요. 서천 한의원이 어디 있어요? 서천읍에 있나요? 네, 서천읍에 있습니다. 서천 시장 맞은편에 있어요. 아, 거기 병원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한 군데 이제 한의원이 있군요. 혹시 뭐 특별히 원하는 연령대나 학력이 있을까요? 학력 나이는 무관하고요. 네. 근무는 주 6일 근무고, 근무 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 6일 근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는 급여가 책정이 돼 있을까요? 예, 급여는 월 130만 원 이상입니다. 월 130만 원 이상. 알겠습니다. 서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한다는 건까지 해서 오늘 2가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팀장님. 예. 네, 오늘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일자리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잠깐 끊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네. 아니라 제 상담 전화가 좀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정신이 다른 곳에. 제 메시지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뭔가 끊긴다고 여보세요? 하시면 아직도 안 들리시나요? 예, 조금. 끊긴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되게 뭔가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역시 1년 동안 해오신 경험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주 3월 며칠이지? 24일인가요? 네, 24일 목요일 11시 10분, 15분경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시고 한 주간 또 수고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전화가 약간 끊겼군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좀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께서 일자리 정보 2개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기념품점에서 상품 진열 및 판매원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나이는 20살에서 25살 미만. 그리고 근무는 주 6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시급 6,200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천 한의원에서 또 간호조무사 1명 채용하는데요.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 근무 주 6일 근무,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30만 원 이상입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린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꿀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3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3부에서는 자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 컬럼니스트 겸희 씨가 나와서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가 준비돼 있지요. 아직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을게요.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 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칭 문화 칼럼니스트 겸희 씨 또 제 옆에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김대겸입니다. 목소리가 벌써 맛이 갔어. 맛이 가다뇨. 얼마나 좀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약간 네. 지금 삑살이 났는데. 일부러 좀 깔았습니다 지금. 깔았어요. 네. 자,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면 뭐 다른 얘기, 대본에 없는 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가시죠. 네. 당황스럽거든요. 알겠어요. 네. 네. 뭐 당당한 네. 자칭 칼럼니스트 김대겸 씨.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화는 현재 기벌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그 지난 3월 10일에 개봉한 널 기다리며입니다. 널 기다리며. 네. 사실 저도 이 영화 압니다. 그러신가요? 이거 모른 척하고 그래요. 같이 봤잖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제가 대겸 씨와 둘이 본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센터 직원들이 다 함께 같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쵸. 그 시간에 조이유를 볼까 이걸 볼까 하다가 그쵸. 그렇죠. 다 봤는데 각자 이제 조금 평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영화 일단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그 청소년 관람불가 스릴러물입니다. 공포는 아닌 거죠. 네,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이제 연쇄살인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물론 실화도 아니고 픽션입니다. 네. 네, 그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15년 전 그 아빠를 죽인 범인이 출소하고 또 그 범인을 쫓고 복수를 하려던 주인공 흐이주. 하지만 남희주죠, 남희주. 예, 흐이주의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15년 전 유사 패턴의 그 연쇄 살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연쇄 살인범과 흐이주 그리고 경찰의 범인을 잡기 위한 추적을 그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 출연한 배우들은 누군가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흐이주 역에는요. 심은경 씨, 그리고 연쇄 살인범을 쫓는 경찰의 윤재문 씨, 그리고 연쇄살인범 김성호 씨 등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네. 혹시 이름은 조금 뭐 생소할 수 있어도 아마 화면을 보시면 그렇죠. 다 알 법한 배우들이죠. 그렇죠. 네. 심은경 씨만 하더라도 2011년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써니에서 소위 말하기를 대박을 쳤던 배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심은경 씨는 광해, 수상한 그녀, 로봇 소리 등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 전에도 큰 이슈가 됐던 사실이지만 연쇄살인범 역을 하기 위해 김성호 씨는 체중을 16kg나 감량했다고 합니다. 16kg. 그렇죠. 누구한테도 참 필요할 것 같은. 그렇죠.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목소리를 좀 슬림하게 바꾸실 생각 없으신지? 목소리도 살쪘나요 지금? 왜요? 네. 살이 예. 빠지면 목소리도 바뀌지.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누가 그래? 네? 나 그냥 한 말인데. 그래요?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네요 또. 예, 이건 진짜 대본에 없던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16kg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16kg를 감량하셨다고 하는데 그 김성호 씨가 아마 그 전도 뭐 그렇게 살이 이렇게 통통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연쇄 살인범으로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퀭하고 말라서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감량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결혼을 앞두시고 요것까지 감량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또 살 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요. 네. 가볍게 밥 한 그릇, 반 그릇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 반찬이 너무 좋았어요. 우어회를 먹어가지고. 우어회요? 네. 요즘에 우어회가 나오나요? 아, 맞아. 우어회가 요즘 철이죠. 네, 몰라요. 근데 어디서 아무튼 공수해 와서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만두 안 먹겠다고 다짐하더니 16kg. 우어회를 먹었네. 16kg 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했던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저도 뭐 영화를 봤지만 일단 칼럼니스트로서 대겸 씨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그 칼럼니스트 김대겸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요. 우선 그 배우들의 연기와 또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희주, 아까 말했던 주인공 희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또래의 아이와 같이 자신이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음악 같은 거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아이지만 15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고 잔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연기를 그 소화를 심은경 씨가 상당히 잘했고요. 또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었던 연쇄살인마, 그 사람도 단순히 악역의 모습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좀 캐릭터가 많이 부각된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전체 흐름의 맥락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평상시에 나왔던 그 단순히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의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선이 악을 택해서 악과 악이 싸운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가까운 스토리이고요. 그 주인공 희주 캐릭터도 역시나 그 기존의 선한 역할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편집 과정에서 그 연쇄살인범 기범과 그 친구 민수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가 좀 잠깐 아주 짧게 소개되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과거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줬다면은 아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그들의 관계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히 그 제작진이 훌륭했습니다. 그 제작진이 누구냐면요. 옛날 영화 추적자들, 범죄와의 전쟁, 또 그 내부자들을 만들었던 그 제작진들이라서 그 짧은 그런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몰입감을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일이 될 것 같으므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뭔가 저희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혹은 좀 이렇게 영화가 더 와닿을 수 있게 뭔가 대사 한마디라던가 이런 거를 그 명대사 같은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 함께 연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희주야, 누굴 기다리니?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예. 실제로 나와요.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발포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그 대사만 듣고는 보고 싶진 않네요. 아, 그래요? 뭔가 이제까지 잘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심은경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친구 민수를 영화 속에서 보실 수 있는데 한번 그 민수가 누군지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래는 역시나 널 기다리며 나왔던 영화 OST 한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있을까요? 그 영화 OST에서 그 카세트로 이렇게 듣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입니다.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듣고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두 번째죠.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만은 아니고요. 내 안에 울린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층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꿀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드립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아까 이제 영화 널 기다리며 소개하면서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듣고 왔고요. 이번 시간은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시간이죠. 옆에 지금 겸희 씨가 계속 앉아 있는데요. 겸희 씨. 네. 네, 오늘 이번 방송에는 좀 어떻게 사연이 들어왔나요? 네, 2건 들어왔습니다. 사연이 저희가 그 지금 기벌포 영화관 옆에 그 티켓 끊는 곳에 이 또 오프라인으로 사연을 제출할 수 있게끔 양식과 함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 기벌포 영화관에 딱 가시면은 네. 그 티켓을 끊잖아요. 거기에 라디오 서천 1919 사연함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그러면 그 쪽지도 있나요? 네, 쓸 다 수 있게요. 있습니다. 볼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연과 신청곡을 적어주신 분들께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 아까 이거 바로 전에 방송에 나갔던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그거를 주시는 분이 겸이신가요? 제가 직접 상품을 본 적은 없고요. 그 전달을 받겠죠. 네, 저도 네. 알아서들 다. 겸은 씨가 애드립이 많이 약해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상품을 또 전달해드리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죠. 네. 일단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뭐 제가 읽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여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축하해주세요. 제 친구 K양이 어제 드디어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던 오복이를 세상 밖에 내놓았습니다. 저희 친구들 5명 가운데 가장 먼저 시집가고 가장 먼저 출산을 하게 됐네요. 친구 성격이 불같이 화끈해가지고 좀 육아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가 보내준 간단하게 사진 보니까 제가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한동안 산후조리 하느라 애먹을 친구와 우리들의 첫 조카 오복이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또 오복이 예쁘게 자라라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복이를 세상에 내놓으셨군요. 어떻게 이름은 지금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이게 그냥 내가 알던 누군가 특히 친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가 뭐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뭔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알던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뭐 철없고 그냥 순진무구한 세상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는데 또 한 생명을 그렇게 낳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괜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역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진짜 오복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축하 속에 태어났으니 아마 앞으로의 생도 행복하지 않을까. 대금 씨는 뭐 혹시 할 말 없으신가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 육아가 걱정된다고 축하하는 거 맞아? 축하드리고요. 네, 그 육아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아무래도 아무리 성격이 세고 이래도 막상 또 자기 아이를 낳으면은 한없이 또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봤죠. 정말? 네. 봤어요. 진짜 제 친구는 아닌데 네. 이제 물론 좀 성격이 좀 이게 그 결혼하시기 전에는 세셨던 분들도 막상 결혼하고 자기 아이 낳으니까 네, 자기 아이밖에 모르고 네, 자기 아이 앞에서 또 재롱 떨고 이런 모습들이
우쭈쭈 그랬어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부모 막- 없구나. 네, 성격도 어쩔 수 없구나. 아이 앞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겸 씨도 아이 좋아해요? 저 아이 좋아하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그런 건 구분 없고. 구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딸이 더 좋죠. 뭐 딸바보 나중에 되시겠는데 벌써 딸이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첫 딸이 아빠 닮는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왜? 네? 대겸 씨 훈훈하죠.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는데요? 훈훈함?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대. 뭐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나 깜짝 놀랐던 게 나도 그때 새해에 한번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네. 제 앞에 건너편 테이블에 이제 그렇게 딱 그 애기들이 한 2살, 3살쯤 된 이렇게 부부들이 한 3커플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제가 문득 애기들을 딱 봤는데 소스라치 깜짝 놀랐어. 왜요? 다 딸들이는데 다 아빠를 닮았어. 이거. 정말로. 근데 아빠가 근데 이게 한 괜찮아요? 커플만 제가 봤으면 네. 그냥 뭐 애기가 아빠 닮았네 이러고 내가 넘어갔을 텐데 진짜 우연치 않게 다 그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을 안고 이제 칼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3커플 딸들이 아빠를 닮았어. 정말 아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이 어땠어요? 아빠들이 어땠냐니. 나는 그렇게 못생기고 이런 거 잘생기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그냥 정말 딸이 아빠를 닮았다고요. 그래서 나 남편 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니 네. 딸이 아빠를 닮으니까. 왜 계속 이상하게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긴 저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 없어.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사실 나도 아빠 닮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미남이시네요. 고마워요. 네. 대겸 씨 엄마 닮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이 소리 진짜 싫어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대겸 씨 외동이에요? 아닙니다. 여동생 있습니다. 첫째구나, 대겸 씨도. 네, 맞아요. 대겸 씨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좀 나이를 서서히 먹어가면서 네. 어머니 얼굴이 나오거든요. 엄마 미안. 알겠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누구를 닮은가 얘기로 지금 3,000%로 빠졌는데 네.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이름을 얘기해 주셔갖고 정경희 씨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오복이. 네. 물론 정경희 씨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 조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나중에 경희 씨가 뭐 지금 결혼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지만 뭔가 또 축하할 말 있으면 라디오 서천 1919 6758-5579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이제 남성분이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네요. 저희 부부가 자연스레 밖으로 많이 도는 직업들이기에 말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네요.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제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하나하나 지혜롭게 사용해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네. 김영식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지금 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 약간 40, 50대 남성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목소리를 잠시 깔았습니다. 김영식이란 이름에서 40, 50대가 이렇게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네. 아니 난 몰랐는데 네. 얘기해주기 전까지 몰랐는데. 아이고, 네. 그랬구나. 나는 신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뭐 40, 50대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쫙 하시길래. 그렇죠. 진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사연이 안 들어온다고 빨리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말의 중요성. 이게 네. 뭔가 대겸 씨한테 얘기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얼마나 말 이쁘게 하는데요. 어쨌든 가족 얘기니까. 근데 네. 어머님도 일을 하시는군요. 네, 바깥으로 많이 강사하시니까. 뭐 실례지만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그 전래놀이나 그 네. 독서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싸우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화목하게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쪽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나눠주실 때 이런 생각을 하겠다.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영업 쪽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네. 뭐 출장이 잦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상대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대겸 씨도 살면서 좀 사람 많이 만나신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네.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면서 좀 상처받는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네,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네. 저 혼자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게 또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지. 소환 씨가 저한테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없는데? 잘 넘어가는데? 예스. 제가 네. 왠지 상처를 줬다면 네. 죄송해요. 이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럴 수도 저 좀 직설적인 편이라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 얘기가 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뜨끔하셨구나 괜히. 네, 뜨끔했어요 진짜로. 네. 저는 농담이라고 한 말들이 뭐 16kg 좀 빼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상처가 안 돼요. 그래요? 네, 16kg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요? 20-30kg. 네. 그쪽은 돼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요 노래 하나 듣고 클로징으로 가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제 3부 시간이 거의 마지막을 다다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어떠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해보셨는데.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늘 편안한 저희 집 같습니다. 방송이 참 쉬웠어요. 정말요? 교만한 저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정보 아니에요.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3부 영화 널 기다리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 얘기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 저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축하 방송 얘기하면서 어떤 한 분께서 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려드렸어요. 3부 코너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대겸 씨와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브루노 마스의 The Lazy Song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I'm gonna kick my feet up, then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3월 17일 라디오 사천 1919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인데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주로 혼자 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면 올해는 저희 뭐 센터 직원뿐만이 아니라 뭐 전화 연결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가 더 기분이 좀 좋고 활기찬 것 같아요. 훨씬 방송이. 마지막 곡으로는요. 모방송에 리메이크 노래가 나와서 화제가 됐죠. 가수 리즈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김범수 버전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로 끝곡 마무리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혼자인 시간이 싫어.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